자, 누군지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 만에 만나죠? 2주 만에 만나죠. 2주라는 시간은 모든 걸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도 얼굴은 기억하시겠죠? 얼굴만 기억하지 2주 전에 배웠던 내용은 또 기억이 안 나잖아요. 자, 한 20분 동안 복습할 테니까 필기하지 마시고요. 저런 걸 내가 들었었나 싶은지 한번 확인만 해보시라고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 왜 공시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무작정 계약서에 도장 찍을 수는 없잖아요. 부동산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일이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숙제 내드린 것처럼 민원 24시 가서 장부 떼보고 인터넷 등기소 가서 등기부 떼보시면 되잖아요. 자, 뭘 보여주느냐 이거 봐야 되죠.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군지, 저당권이 있는지, 저당권이 있다면 금액이 얼마짜리인지 이걸 보여주는 장부가 뭐가 돼요? 국가에서 등기부를 만들어 놨으니까 뭐 떼보시고 등기부 떼보시고 권리관계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하시라고요. 자, 이 등기부는 지금 법원이 담당합니까? 구청이 담당합니까? 법원이 합니다. 근데 법원직 공무원들은 현장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면적이 얼마인지 또는 층수가 몇 층짜리인지 사실관계도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법원직 공무원들 현장에 안 나가잖아요. 누가 현장에 나가야 되겠어요? 이분이 나가야 되죠. 구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대장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떼보게 되는데 제가 한번 질문했던 겁니다. 자, 여기가 울산 무고도 107번 땅이다. 토지가 있고요. 여기에 건물이 있다. 자, 이게 가벼것이다. 여러분이 매수인입니다. 이 부동산을 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매매 대금도 합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하려면 공시되어 있으니까 장부를 떼본다고 그랬죠. 2주 전에 했던 질문입니다. 자, 현재 이 상태에서요. 을은 몇 개의 장부를 떼봐야 될까요? 자, 이제 찍기입니다. 자, 1번 2개, 2번 4개. 찍을 때는 팍 찍어야 됩니다. 애매하게 찍으면 나중에 뭘 고민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먼저야. 을은 부동산을 지금 사는데 하나 삽니까? 2개 삽니까? 2개 사죠. 왜냐하면 토지 건물은 별개로 보죠. 그런데 자, 다시 또 장부가 2개 나눠져 있잖아요. 뭐 떼봐야 돼요? 토지 등기 떼보고 건물 등기 떼봐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도 떼봐야 돼요? 토지 대장도 떼보고 뭐 떼봐야 되죠? 건축물 대장 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떼보는데 자, 등기부를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을과 갑이 사게 됐다. 잔금 치렀습니다.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건데 이때 이러한 등기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런 등기 절차를 정하는 법률이 오늘 3번째 시간에 배우는 뭐가 되고요? 부동산 등기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하냐면 건축법에서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월요일 날 수업이 무슨 수업이에요? 공법은 지금 무슨 법 배우고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끝났습니다. 이거 원래 마이크가 이렇게 울렸어요? 됐습니까? 자, 이건 건축법에서 배우니까 공시법 시간에 따로 하진 않고 우리가 2주 동안 이거 배웠습니다. 토지대장과 관련해서 뭐 배웠어요? 지적에 관한 법을 배웠었죠. 그래서 제가 숙제 내드린 게 뭐도 한번 떼보시고 토지대장 떼보시고 경계선하게 한 지적도도 한번 떼보시고 건축물 대장도 떼보시라고 했죠. 자, 떼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합격 사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시려면 이 사인을 3개를 더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1월 달에도 똑같이 숙제 내드릴 겁니다. 그때라도 해오시라고요. 12월 달은 몸 푸는 과정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지적에서 들어갔는데 지적이 땅 지자의 장부적자입니다. 결국 지적은 뭐 하는 거야? 토지를 담는 거죠. 토지를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에
단위가 필요한데 그 등록의 단위를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일물 일권. 나 이번에 땅 하나 샀다. 그때 말하는 그 하나라는 게 바로 뭘 말하는 게? 필지를 말하죠. 이렇게 한 필지가 구획이 되면 이 필지에 대해서 정해야 될 게 4가지가 있는데 혹시 4가지 뭐였는지 물어봐도 신뢰가 안 되겠습니다. 안 배웠다고 치고요. 땅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담당 공무원입니다. 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거 뭐부터 정해줘야 돼요? 이름 정해줘야 돼요. 지번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번인데 우리나라 지번이 이런 형태였죠. 무슨 차이죠? 지금 들으시면서요. 들어본 기억은 납니까 안 납니까? 지금 여러분 표정은 저 앞에 있는 사람 누굴까? 여기서부터 의문이 드시잖아요. 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는 먼저 조사해서 올린 장부가 뭐예요? 토지대장이고 나중에 조사해서 만든 장부가 임야대장인데 이걸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숫자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산이 붙어 있으면 너는 호적이 어디에 있다? 임야대장이 있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양식은 똑같습니다. 다만 너는 좀 부잣집 동네 땅값 좀 있고 먼저 조사한 거 너는 상간벽지 주로 임야가 많겠죠. 이렇게 이제 구별되는 거고요. 지번 정한 다음에 이제 뭐 정해야 돼요? 지목인데 우리나라는 토지의 뭐에 따라서요?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합니다. 지목이 몇 개였을까요? 28개죠. 혹시 그 중에 뭐 기억나는 지목이 있으십니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28개 중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면. 자, 책 한번 봐보십시오. 자, 교재 137페이지야. 자, 거기 13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지목이 구분해서 1번 전부터 해서 쭉 나와 있죠. 페이지 넘겨가면서 눈도장 찍는 겁니다. 쭉 하시다가 28번 뭐까지 있어요? 잡정지요. 이렇게 지목인데 지목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데 처음부터 긴장하지 마시고 28가지 처음에는 제목 낯설지 않게 보시고 내용은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자, 지목 정했으면 다음에 이제 뭘 정해야 돼요? 내 땅이 어디까지냐? 뭐 정해야 돼요? 경계를 정하는, 이때 말하는 경계는 선을 말한다, 담장을 말한다? 선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선을 정할 때는 당연히 뭐여서 측량해서 경계를 정하겠죠. 경계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토지에 뭘 정하는 거죠? 면적인데 우리나라는 2차원이다, 3차원이다. 그러니까 실제 땅은 이렇게 산이 경사지더라도 우리나라는 이걸 어디에다? 평면상에다 투영시키기 때문에 실제 면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 면적 무슨 면적? 수평 면적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지금 복습해야 되는 이유가요. 올해 시험에 지번 한 문제, 지목은 보통 한 문제 나오는데 올해는 특별히 2문제 나왔습니다. 경계 한 문제, 면적 한 문제에서 여기서만 지금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5개니까 내년에는 5개보다는 줄어들긴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출제위원들이 이걸 자주 내겠어요? 지적은 토지를 뭐 해야 돼요?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할 사항이 바로 뭐다?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정해져야 뭐 등기를 만들든 세금을 매기든 할 수가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고요. 자, 이런 4가지를 정했다면 이걸 이제 공시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뭐가 돼요? 지적 공부가 있는데 여러분이 워낙 낯설어하니까 책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142페이지 보십시오. 자, 아래쪽 보시면 큰 3번 제목 뭐가 있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여기 써졌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인데,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토지대장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소유자를 올려주는데 소유자가 2사람 이상이더라. 이럴 때 따로 장부를 만든다. 장부가 뭐였을까요? 2사람 이상일 때 따로 만드는 게 공유지 연명부인데 여기 숙제하신 분 중에 공유지 연명부 있습니다. 다 쉬는 시간에 돌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따로 만든 장부가 뭐 있었어요? 대지권 등록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선을 보여주는데 경계선은 지도처럼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림 제목이 두 가지인데, 자, 오른쪽 페이지 143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큰 4번 제목이 뭐였어요? 자, 그래서 토지 대장이 있는 땅은 어디에다 올리고요? 지적도. 임야 대장이 있는 땅은 임야도에다 이렇게 경계를 뭘로 보여주는 거야? 선으로 보여주죠. 근데 경계를 선으로 보여주게 되면 장점, 돈은 싸게 먹힙니다.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겠어요? 정밀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땅값 비싼 지역은 새로운 방법 뭐가 있었죠? X축, Y축 찾게 되고, 이게 한 필지라면 이 필지에 대해서 꼭지점을 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1번에 대한 X값, Y값. 2번도 뭐가 있겠어요? X2, Y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필지에 대해서는 경계점에 대한 좌표를 구했는데, 이 좌표를 보여주는 장부가 있겠죠. 그 장부가 뭐였을까요? 컨닝해도 됩니다. 이 장부 제목의 이름을 지을 때 나름대로 경계점에 대한 무슨 값, 좌표를 보여주는 장부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7가지 이렇게 지적 공부인데, 물론 지금 이걸 다 뭐 하고 있어요? 전산 처리하지만 기본 출발은 뭐가 돼요? 7가지 해야 되고, 시험에서 늘 여기서도 2문제 이상 내줍니다. 무슨 뜻이냐? 어차피 당신이 중개업 하려면, 자, 땅값 조정하기 전에 땅에 대한 내용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 이런 걸 뭐 해야 된다? 읽을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공부하실 때는 민원 24시 가셔서, 만약에 민원 24시가 다운돼 버릴 때도 있습니다. 워낙에 접속하는 양이 많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걸 보고 토지 매매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확인하려고 봤더니 다운돼 버렸습니다. 인터넷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 땅값이 지금 10억짜리고 지금 양타 칠 상황인데, 이 정보를 알아야 매수인하고 브리핑하고 이거 보고서 계약서를 써야 넣어야 되는데 다운돼 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표정. 오늘은 안 되니까 가시오. 그럼 내일 그 사람이 와서 계약서 쓴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진짜 인터넷 다운돼 버렸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매수인이 나 이 면적 정확히 알고 싶다. 면적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해요? 동사무소 떼가야 됩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 거기 가서 봐야 돼. 직접 떼가지고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서 해야지. 자, 오늘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각자 집에 갔다가 내일 오세요. 내일 와야 하나요? 매도인 집에 갑니다. 아이프한테 이야기했죠. 10억에 판다 했더니 그거 두 집 좀만 더 두면 10억 더 받는데 왜 파느냐? 다음날 안 나타납니다. 매수인 집에 가서 또 부인한테 혼나죠. 그걸 지금 왜 10억에 사느냐? 다음에 사자. 그러면 안 나타나는데, 중개사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언제 발생해요? 계약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인터넷 가서 떼시고 안 되면 직접 어디 가시면 돼요? 구청 가시면 됩니다. 그럼 구청 가면 우리 것보다 나으니까 거기서 발급받고 내용 확인한 다음에 봐야 돼요. 계약서 써야 되죠.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공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지적 공부인데, 우리가 지난주 어디까지 했냐면, 지적 공부에 있는 이 지번, 지목 경계가 바뀔 수 있겠죠.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을까요? 책 보고 대답해도 됩니다. 특히 뭐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지번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불렀었거든요. 정말 우리 중개사 시험은 오픈 테스트 해야 됩니다. 시험장에 책 들고 와서 책 열어놓고 봐도 합격생이 많이는 안 나올 거라고요. 몇 페이지? 148페이지야. 148페이지. 이걸 싸잡아서 뭐라고 불렀어요? 토지 이동이라는 게 이거 있잖아요. 지적 공부에 있는 토지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싸잡아서 뭐라 한다? 토지 이동인데, 자, 토지 이동 종목이 6가지를 봤었는데, 자, 책 보고 우렁차게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뭐 있었어요? 지금 토지 표시 물어본 게 아니고 토지 이동 종류야. 그렇죠. 신규 등록이죠.
소재 집어넣은 토지 표시고 지금 토지 이동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신규 등록 처음 올리는 거예요. 등록 전화는 제가 누구 떠올리시라고 그랬죠? 하리수요. 하리수는 남자 여자예요? 지금 여자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바꿨어요? 남자에서 여자로 바꿨는데 자 여기서는 어디서 어디로 바꾸는 거예요? 등록 전환이. 임야대장에 있던 토지를 호적 바꿔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건데 자 그러면 반대로 토지대장에 있는 땅을 임야대장에 옮기는 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등록 전환은 정밀도가 떨어지는 임야도에서 어디로? 지적도로 하는 거 반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요. 그렇게 호적 바꾸는 걸 뭐라 하는 거예요? 등록 전환. 자, 책 보시면서요. 또 세 번째 사유 뭐가 있었어요?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 나누는 걸 뭐라 하고요? 분할. 그러면 이제 분할의 반대는 뭐겠어요? 두 필지 이상을 하나로 합치는 건 뭐가 되고? 합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뭐가 바뀌면? 지목이 바뀌면 지목 변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가 있어요? 자, 멀쩡했던 내 땅이 바닷가에 있었는데 그게 뭐가 돼버린 거죠? 바다가 돼버리면 그건 이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적 공부를 뭐 하는 거야? 말소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렇게 이 6가지 배웠었는데 특징 하나 물어볼까요? 통상 얘네들은 며칠이 내야 돼요? 60일인데 여기서 60일이 아닌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이건 90일이라고 그랬죠? 자, 내 땅이 지금 바다가 돼버렸다면 땅 주인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60일에 며칠? 90일이고요. 또 하나. 이런 거 하려면 측량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때 측량하지 않은 두 가지 뭐가 있었어요? 합병 측량할 필요 없었고 또 뭐 있었죠? 지목 변경도 뭐 한다. 측량까지 할 필요는 없었죠. 큰 기대 안 하고 물어보니까 부담감 안 가져도 됩니다. 자,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되면 쉬운 말로 하면 구청에 있는 토지 대장만 바꿀 게 아니라 등기부에 있는 내용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관청이 등기소에 뭐 해줘요? 등기를 촉탁해줘서 대장과 등기를 뭐 하는 거죠? 일치시키는 제도가 등기 촉탁 제도인데 이 6가지 중에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게 있죠. 자, 책 보고 찾아보십시오.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자, 148페이지에서부터 쭉 보시면 자, 등기 촉탁 대상인지 아닌지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설명 들었었어요, 안 들었었어요? 자, 일단 그럼 여기서요. 자, 등기 촉탁을 안 하는 이유만 한번 봐볼게요. 자, 등록전환 분할 합병은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등기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변경 등기를 합니다. 근데 신규 등록이라는 게 뭐였어요? 바다를 메꿔서 새롭게 뭘 만들었죠? 땅을 만들었죠. 이때 처음 올리는 게 신규 등록인데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부가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때 만약에 등기를 촉탁한다면 이건 뭐 하는 게 아니고 변경하는 게 아니고 자, 미등기인 상태에서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보존 등기라는 결과가 때문에 이건 당신이 직접 뭐 하시고 신청하셔야 되고 보존 등기까지 국가가 뭐 해주지는 않는다. 촉탁해 주지는 않는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이 6가지가 시험에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종합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야, 올해는 내가 등록전환 나갔으니까 내년에는 네가 합병 나가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6가지는 항상 묶어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배우실 부분은 이제 교재로 보시면 몇 페이지가 돼요? 152페이지 뭐가 되는 거죠? 축척 변경이야. 자, 여기까지 복습하는데 지금 몇 분 걸렸죠? 20분 걸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합격의 비법 알려드리지 않았나요? 학원 수업이 몇 시에 시작한다고 그랬죠? 10시에 시작하는 건 공식적 시간이고 자, 몇 분까지 오시라고 그랬어요? 30분 전 오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격하나 그랬어요? 자, 9시 30분에 학원 도착해서 자, 10분 동안은 뭐 하시고?
커피 마시고 좀 숨 좀 돌려야 되잖아. 그 다음에 10분 동안 뭐 하시고 복습하시고 10분 동안은 뭐 하시고 연습하시라고 했잖아요. 이것만 하게 되면 정말 막말로야. 지금부터 시험장 갈 때까지 이렇게 지켰다. 집에서는 바빠가지고 책 볼 시간이 없다. 이렇게만 해서 수업 안 빠져 하게 되면 평균 60점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런 연습을 좀 해보시라고요. 10분 동안 어떻게 복습할 건지, 10분 동안에 뭘 봐야 될지 이렇게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어떤 내용을 듣기보다는요. 공부하는 체질 쌓으시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그런 방법을 찾는 거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연습을 시도해 보시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복습의 내용이 오늘 진도 나가볼까요? 자, 152페이지입니다. 자, 큰 3번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축척병령인데 거기 1번 의 보시면 두 줄 있죠. 자, 거기 두 줄을 찬찬히 읽으신 다음에 질문을 할 겁니다. 나는 법을 모른다 상관없습니다. 국어 실력으로 풀 수 있는 질문을 할 거거든요. 자,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제가 설명하는 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거기 일단 보시면 축척병이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에서 뭘로?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되어 있죠. 자, 칠판 보면서요. 그러면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축척 변경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국어사전에서 보면 축척 변경은 작은 걸 큰 걸로 바꾸든 반대로 하든 다 들어가지만 지적법 뭐라고 정의를 해놓고 시작하냐면 작은 걸 뭘로? 큰 걸로. 그럼 반대로 하는 건 지적에서는 뭐가 아니다? 축척 변경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요 정도 하나 건져내시고 또 하나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까도 봤듯이 우리나라는 그림이 뭐뭐 있었어요? 지적도도 있었고 임야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없었잖아요. 아, 임야도는 땅값 떨어지니까 굳이 돈 들어가면서 축척을 높이지는 않겠다. 그러면 우리 지적에서 축척 변경 뭔만 대상이 되는 게 지적도만 대상이 되고 임야도는 대상이 아닌데 책에 그런 말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써져 있다고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 딱 보시면서 내 머리에서 돌려야 됩니다. 그림이 두 가지인데 왜 지적도만 있지? 임야도는 없네. 왜 없을까? 아, 임야도는 땅값 떨어지니까 굳이 돈 들이지는 않는구나. 자, 작은 축척을 뭘로 바꾼다? 큰 축척. 그럼 반대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연습하셨다가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정의에서 충분히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고 요약집 나오면 친절하게 다 써줍니다. 임야도는 대상이 아니다. 작은 걸 큰 걸로 하는 건 되고 반대는 아니다. 그걸 외우게 되면 나중에 정말 외워야 될 내용이 났을 때 외울 공간이 없다고요. 이런 정의를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뭐 해야 돼요? 그런 걸 찾아내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축척 변경 이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할 건. 그러면 왜 축척을 높일 것이냐? 자, 거기 큰 2번에 오시면 대상 토지가 지금 가로 1, 2, 3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5줄 쭉 4줄 보신 다음에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칠판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냥 내비두지 뭐하러 축척을 변경할까? 그럴만한지 꼭 그래야 되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누가 보면 한 4페이지는 잊고 있는 줄 알겠습니다. 자, 제가 칠판에 그리는 그림은 앞으로 5번 나올 겁니다. 1월달, 3월달, 5월달, 7월달, 9월달에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을 1월달에 다시 그린다는데 1월달에 이 그림을 다시 봤을 때 기억이 날까? 한번 내 머리도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제 땅이 존재하겠죠. 뭐 12번, 13번, 14번. 자, 이게 실제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측량을 처음 했던 때가 일제시대 때 측량해서 뭘 만들었어요? 지적도 만들었죠. 자, 이렇게 지적도를 만들어서
한 장의 지적도에다가 일정한 축척으로 줄여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게 13번. 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을 건데, 그 당시는 뭐 하는 거야? 작은 축척으로 해요. 근데 가로 1번 첫 단어가 뭐죠? 잦은 토지이동이죠. 아까 토지이동 사유 6가지 썼는데 지웠습니다. 다시 한번 읊어보십시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6가지 있었죠. 그 6가지 토지 이동 중에서요, 가장 빈번한 건 뭐겠어요? 거기 잦은 토지 이동, 가장 잦은 것은. 아까 그 6가지 중에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뭐겠느냐 이 말이죠. 땅값이 올라갈수록 지목 변경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목 변경은 측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가장 잦은 건 사실은 분할입니다. 땅값이 올라가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이 토지를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 땅에서 분할이 되면 여기 도면에서도 뭐 해야 돼요? 여기다 분할에 따른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담당 공무원이 연필을 던져버립니다. 왜 던져버려요? 이게 뭐여서? 너무도 작아서 정리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담당 공무원이 지적소관청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이 동네는 땅이 소규모로 분할이 많이 되는데 이 장부가 지적도가 너무도 축척이 작아서 정리할 수가 없다. 돈 좀 들더라도 이 동네에 들어가서 다시 봐야 된다. 측량을 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된다. 그래서 이때 측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굳이 돈 들이면서 측량하느냐. 요즘 복사하기 좋으니까 이 지적도 원본을 복사하기 여기다 올려놓고 확대 복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선은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말해줬는데 그렇게 확대 복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봐야 돼요. 측량을 거쳐서 다시 이걸 이제 그리는 거죠. 했더니 이제 이렇게 그려지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실제 땅은 늘어났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실제 땅은 그대로지만 여기서 뭐 하는 게 작은 그림을 좀 더 뭐하게 크게 해서 충분히 이제 뭐 하는 거죠. 정밀도도 보여주고 정리하기가 편해졌잖아요. 그래서 축척 변경은 이게 90%입니다. 자, 이걸 가로 1번 다시 읽으시면서 칠판의 그림을 연상하시라고요. 잦은 뭘로? 토지 이동으로 한 필지 규모가 뭐에서요?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뭐 어려운 말 빼버리고 가게 되면 정리하기가 뭐하다면 곤란하다면 돈 좀 들더라도 뭐하자? 축척을 넓히자 이 말이죠. 이게 주된 모습인데 또 하나의 모습은 자 가로 2번 이제 이런 경우에요. 자 여기는 도심지가 아니고 저기 시골입니다. 그래서 저기 해서 뭐 이렇게 리가 있다. 이 리 같은 경우는 땅값은 비싸지 않고 토지 이동도 자주 일어나지 않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한 동네에서 6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한 동네에서 여러 개의 축척이 존재합니다. 그럼 예상되는 문제가 뭐겠어요? 선 따라서 다 잘리잖아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축척이 다르면 합병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동네 들어가서도 뭐 하자? 축척을 변경하자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로 맞춰서 뭐 하게 되면 통일시키게 되면 관리하기가 편하잖아요. 이럴 때는 그래서 돈 좀 들고 시간 좀 들이더라도 뭐 하자? 축척을 변경한다고요. 그럼 이 축척 변경도 매년 시험에 나오는데 오늘은 다 보지 마시고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라고요. 어디에서만 한다고요? 지적도 임야도 빠지고 작은 것을 큰 걸로 왜 바꾸느냐? 자 여기서 이런 분할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정리하기 곤란한 때 그럴 때 뭐 하자? 정밀하게 그리자. 한 동네에 서로 다른 축척이 있어서 이걸 뭐 하길 때도 통일을 기할 때도 이렇게 말한다. 축척을 바꿀 수 있다고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요. 이런 그림은 전혀 연상을 못하고요. 이 단어만 갖고 하게 되면 금방 잊어버리고 축척 변경의 내용 나왔을 때도 많이 헤매게 됩니다. 일단 이번에는 축척 변경 대상만 잘 잡으시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축척 변경하는데 이거 확대 복사하는 게 아니라 현장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측량한다고요. 그럼 측량이란 말 나왔을 때 또 뭐 떠올리시냐면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들어가겠죠. 시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시간 많이 들어가겠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땅 주인들은 이 축척 변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28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있어요? 많이 있죠. 밑에 땅 주인들은 여기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금 여기서 이 그림에서요, 그냥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축척이 높아진다는 말은요, 정밀도가 떨어지다가 정밀도를 높게 하다 보면 어떤 필지의 땅은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필지는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혼자 하게 되면 땅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것까지요. 땅 주인도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었는데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땅 주인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혼자 해서는 안 되고 절차가 중요하단 말이죠. 자, 거기 큰 3번에 가로 1번 절차에서 동그라미 1, 2, 3번 각각 키워드 잡아봐서 동그라미 치시면서 느낌만 받아내십시오. 아, 소유자 얼마 동의 받아라. 지금 3분의 1을 애우는 필요는 없습니다. 3분의 1 동그라미 하시다가 땅 주인들이 뭐 받는구나, 동의 받는구나 라고 밑줄 치면서 뭐 생각하시라. 왜 동의 받는다고요? 땅 주인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내 땅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뭐도 만들어서요. 위원회 만들어서 의결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뭐까지 받는 거예요? 승인까지 받는데 이 3단계를 쭉 보시면서 지금은 못 외우시더라도요. 왜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이 지역의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땅 주인 동의도 받아야 되고 위원회 만들어서 의결도 거쳐야 되고 도지사한테도 뭐 받아서 승인 받아서 꼼꼼히 하라고요. 일단 거기 절차에서 앞에 3단계가 필요한 이유만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책은 아주 자세히 되는 이번에는 특징만 기억하시라고요. 자, 승인 받았습니다. 승인 받았으면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크게 쳐놓으십시오. 먼저 뭘 하는 거예요? 밑에 시행 공고는 자, 동네 게시판에다 붙여놓을 건데 여기에 무슨 내용 들어가 있겠어요? 선거 벽보판처럼 이 동네 하게 되면 동네마다 게시판에다 붙여놔야 된다. 이 시행 공고문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요? 자, 여기 무고동 어디 지역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한다? 축척을 변경하고자 한다. 땅 주인들은 좀 알고 계시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도움을 좀 요청하겠다라고 붙여놓겠죠. 일단 처음 하는 공고가 뭐다? 시행 공고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다 빼고요. 자, 여기서 이거 알아두시라고요. 이거 하게 되면 뭐가 발생된다고요?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자, 면적 증감에 대해서요. 이러면 어떨까요? 니는 면적이 늘어났는데 네가 평소에 선행을 많이 쌓았으니까 네 복이니까 그냥 받아라. 그럼 이제 이놈한테 찾아가서 뭐라 하겠어요? 네 평소에 하는 꼬라지를 봐오느니 그럴 줄 알았다. 감수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면적 증감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청산하는데, 청산하는 게 복잡한데 문제는 어차피 땅값 정해서 청산금이 정해지면 이때 뭐 해야 돼요? 공고를 또 한 번 합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 제일 밑에 줄이에요. 청산금 공고에다 한번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자, 청산금 공고에서 자, 땅값 얼마하고 누구는 돈 얼마 내시고 다 이런 거 공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절차 거치겠죠. 돈 낼 사람 내고 다 줄 사람은 청산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또 공고를 하는데 오른쪽 가서 마지막에 하는 공고가 제목이 뭐야 돼요? 지금 가운데 절차하는 다음에 채워도 됩니다. 마지막에 하는 공고가 오른쪽 찾았습니까? 무슨 공고? 8번에 있죠. 확정 공고.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요, 처음부터 여기 있는 절차까지 다 외우다 보면 큰 흐름이 깨집니다. 오늘은 이것만 잡으시라고요. 자, 처음 하는 공고가 뭐가 되고? 시행 공고. 그 다음에 면적 증감이 생길 건데, 자, 청산금 결정되면 뭐가 되고? 청산금 공고되고, 마지막에 하는 공고는 확정 공고이기 때문에 지금 공고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죠. 그러면 1월 달에 공부를 할 때도 먼저 이 공고만 잘 잡는 겁니다. 다음에 3월 달에 공부를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 이제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이 뭐 하는 거예요? 쉽게 잡히는데 대부분이야. 처음부터 세세한 절차까지 쭉 보다 보게 되면 이 절차가 여기 들어간지 여기 들어간지가 헷갈리잖아요.
공부를 하실 때도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잡으시라고요. 어떤 내용이 나오면 한꺼번에 다 터득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뭐 잡는 거야? 크게 봤더니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가 필요한 거죠. 일단은 이렇게 잡는데 책에 없는 거지만 하나 물어봅니다. 축적 변경해서 공고가 처음에 하는 게 뭐였었죠? 시행 공고, 중간에 청산 공고고, 마지막에 확정 공고인데, 자, 아까 수업 시작하고 10분 만에 마음 비웠습니다. 제가 마음을 비웠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상처받지 않을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자, 축적 변경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자, 아까 토지 이동이 뭐였냐면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축적 변경은 그 개념에 포섭이 되냐 이 말이지. 자, 다섯 개로 하겠습니다. 자, 이동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이동이다. 자, 이동이 아니다. 자, 손 안 드신 분은요. 이동이 아니다 하신 분들은 이따 남아서 자율학습하고 해야 됩니다. 이동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답을 했지만, 자, 여러분이 칠판 보고 대답하십시오. 왜 이동인지를 여러분이 느껴보십시오. 토지 이동이 뭐라고요? 소재가 바뀌거나, 지번이 바뀌거나, 지목이 바뀌거나, 경계가 바뀌거나, 면적이 바뀌거나, 좌표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이동이 아니에요. 뭐가 바뀌죠? 면적이 바뀌잖아요. 근데 더 크게 보시면 여기서 지금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뭘로 바꿨어요?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면 뭐가 다 바뀐 거예요? 경계를 다 새로 정했잖아요.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이동이 들어가는 거죠. 토지이동이 들어가는데 이거 묻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4번 땅이 종전에는 면적이 370이었는데 이거 다시 정확히 했더니 380이 나왔습니다.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뀌다 보면 이렇게 면적 증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의 면적이 바뀌는데, 자, 언제 바뀐 걸 볼까요? 이동의 시기.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시행 공고일에 바뀐 걸 볼까요? 지금 우리 책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의 지금 상상력 테스트 하는 겁니다. 청산권 공고일에 바뀐 걸까요? 확정 공고일에 바뀐 걸까요? 물론 이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법이라는 것도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상식에 부합해야 되잖아요. 이 땅의 면적이 몇 대에서 몇 했어요? 370에서 380으로 바뀌었는데 며칠 날 바뀐 걸 볼 거냐? 지금 여기는 공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사 없었잖아요. 근데 토지대장이다 정리를 할 때 며칠 날 바뀌었다라는 기준 날짜는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정해야 되는데 국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담당 직원이 정해서 올리면 통과되겠죠. 언제 바뀐 걸 볼 거는 거죠. 그래서 법학하는 사람들은 말이 궁하면 뭐라고 하냐면 학설이 대립된다 그럽니다. 자, 근데 이때는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면적이 어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 알려줬잖아요. 자, 그럼 남은 건 두 가지인데 청산권 공고일일까요? 확정 공고일일까요? 자, 이것도 이제 다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청산권 공고는 여기서 보면 뭔만 지금 결정된 거예요. 너 얼마 내고 얼마 받고 이것만 결정됐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하는 게 뭐거든요? 확정 공고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무슨 날? 확정 공고일을 뭐로 보는 거예요? 이동 시기를 본다고요. 거기 8번 확정 공고 옆에다 친필로 하나 써놓으십시오. 확정 공고가 바로 무슨 시기야 된다? 이동 시기야 된다고요. 자, 그 정도 잡으시고 축척 변경은 세부적인 절차가 아주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 정도 틀인데 이 틀은 제가 1월 달에 여기에다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축척 변경인데 이 그림은 앞으로 몇 번 보시게 된다고요? 5번은 보게 된다고요. 축척 변경이 나오면 이 그림을 먼저 떠올리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자, 축척 변경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한 장 넘겨보십시오. 순서를 살짝 바꿔서 볼게요. 154페이지 한 장 넘기면 큰 2번 제목이 뭐라고 되겠어요?
자, 거기도 내용이 많은데 이번에는 큰 틀만 잡아보십시오. 자, 지적공부 등록상을 뭐 한다고 그랬죠? 정정한다고 그랬는데, 자, 목차 봐보십시오. 가로 1번은 의의 나와 있고, 가로 2번은 제목이 뭐예요? 토지 표시의 정정이고, 가로 3번은. 자, 그러면 거기 목차를 이렇게 잡으시면서, 자, 느껴야 됩니다. 가로 2번은 무슨 정정이고, 토지 표시의 정정이고, 가로 3번은 소유자의 정정이다. 이렇게 목차가 다르단 말은 대상과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암시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정이란 말을 언제 써요? 이거야.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죠. 자, 다시 가로 2번 와보시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정정인데 목차가 또 어떻게 잡혀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은 소관청의 직권 정정이고, 동그라미 2번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관한 정정이죠. 그러면 그걸 또 갈려있죠. 이렇게 갈리거든요. 지금 이거야. 토지 표시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다시 하나 구체적인 걸 떠올려 보십시오. 토지 표시 6가지 뭐가 있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뭐하다면 잘못되어 있다면 그걸 뭐야 돼?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만만한 게 지적공부에 올라가 있는 지목이 잘못되어 있다. 고쳐야 되겠죠. 경계가 잘못되어 있다. 고쳐야 되는데 다시 목차가 뭐였냐면 소관청이 뭐 할 수도 있고 직권 정정인데 신청이었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뭐 할 수도 있다. 신청 정정인데 이 표에서 어느 게 더 범위가 넓죠. 자, 우리가 얘기는 입문서보다 보니까 하는데 여기 직권 정정할 수 있는 건 법조문을 다 뒤지면 10개가 있습니다. 이 10가지에 대해서는 소관청이 뭐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신청으로 정정할 수도 있는데, 자, 거기 직권 정정 사유가 우리 지금 교재에는 몇 개가 있어요? 4개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10가지가 있다고요. 자, 기억 A번만 봐보십시오. A번. 제일 끝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르게 정리됐다. 그러면 이 정도는 뭐 한다는 거야? 직권 정정인데 이 A번은 직권으로 고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신청으로 고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이 별표가 시험에 묻는 거죠. 올해 시험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별표는 지금 여기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N은 뭘로는 못하고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없고 뭘로만? 소유자의 신청으로만 정정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상태입니다. 자,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인데 이렇게 경계선이 그려졌는데 이 경계선이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그어야 될 선이 아니고 이렇게 그어야 될 선인데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계선의 오류를 뭐 해야 돼요? 정정해야 되는데 이때는 누구는 하지 말라는 거야. 자, 왜 직권 정리하면 안 될까요? 여기서 지금 직권이라는 말은 누가 직권을 하는 거죠? 지적소관청. 여기 무거동이라면 지적소관청이 누구예요? 남구청. 그럼 남구청장이 직접 일하는 게 아니라 남구청장의 명 받아서 누가 하겠어요? 지적과 공무원 A가 하겠죠. 자, 이제 상상력 발휘해서요. 공무원 A가 봤더니 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소관청이 뭐 한다? 직권으로 이렇게 정정을 했다고 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누가 이를 봤죠? 을이라는 사람은 공부하러 학원에 왔더니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땅이 줄어들잖아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 있어요? 사돈의 팔촌의 사돈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검사한테 이제 고발하게 된 거죠. 검찰청에. 그러면 검사가 부르겠죠. 자, 가서 이제 수사 받아야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겠어요? 얼마 먹고 고쳤나? 그러면 이 공무원이 뭐라 하겠어요? 얼마 받아 먹은 게 아니고요. 경계선에 뭐가 있어서 오류가 있어서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검찰청에서 가만두겠습니까? 이런 꼴을 몇 번 당한 거죠. 그래서 뭐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항 중에서 뭐가 잘못됐을 때는 경계가 잘못됐을 때는 뭐 하지 않겠다. 직권으로 하지 않겠다. 소유자 네가 뭐 해라. 신청해서 이럴 때 이 소관청에서는 이분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통지를 해줍니다. 뭐라고 통지해 주겠어요? 야, 이 땅 경계가 잘못됐는데 내가 뭐 할 수는 없다. 직권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 네가 와서 뭐 해라. 신청해라 하면 신청하면 받아주는데,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신청에 따라서 이렇게 고치게 되면 을 또 열 받아야 안 받아요? 또 받죠. 그럼 을은 또 고발합니다. 이제 누구랑 싸잡아 고발하겠어요? 담당 공무원하고 땅 주인 잡아서 고발하겠죠. 그래서 공무원이 그러죠. 너 혼자 오지 말고 이 사람한테 알게끔 해라. 자, 책 한 장 봤더니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지금 154페이지 밑에 쪽이에요. 154페이지 아래쪽에. 아, 그 방법이 있구나. 이웃집 사람한테 뭐 받아라. 그냥 오지 말고 이웃집 사람한테서 승낙서, 승낙 안 해주면 늘 따라붙습니다. 가서 때리지 말고 소송에서 뭐 받아라. 판결 받아라. 그러면 여기 딱 보면서 또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경계가 잘못됐을 때는 뭐 하지 말고 직권으로 고쳐주진 않는다. 땅 주인 네가 뭐 해라. 신청한데 네 말만 믿으면 또 당하니까 이웃집 사람한테 뭐 받아와라. 승낙서 받아오고 승낙 안 해주면 니들끼리 소송에서 뭐 받아와라. 판결을 받아오면 뭐 한다. 고쳐주마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건 다음에도 또 할 거니까 일단 상황을 느끼시라고요. 자, 근데 이분이 신청을 합니다. 이건 이제 고쳐줍니다. 승낙서 받아오면. 자, 이거 고칠 때요. 그냥 고칠까요? 측량할까요? 그래도 뭘 바로잡는데? 경계선을 바로잡는데 측량하겠죠. 오른쪽 페이지 보고 대답하십시오. 이때 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인지 측량 제목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위에서 네 번째 절 있죠. 무슨 측량? 그냥 이거잖아요. 등록사항을 뭐 한다? 정정하기 위해서 뭐 한다? 등록사항 정정 측량이라면 대충 동그라미 쳐두시라고요. 이것도 지금부터 외우는 게 아니고 많이 들을 겁니다. 일단 오늘 들었다는 느낌만요. 이렇게 바로잡을 때도 측량하는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부르는구나. 등록사항 정정 측량 이렇게 보는데 이건 어려운 말입니까? 낯선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듣는 말이니까 낯선 것이지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럼 다시 이 그림도 앞으로 몇 번 보시게 되겠어요? 5번 봅니다. 지금 보실 때 지금 저걸 외워버려야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이걸 지금 보고 2달 뒤에 볼 건데 그때도 기억이 나는지 내 머리에 한번 테스트 해야겠다. 또는 그냥 그림만 떠올린 거죠. 그렇지 경계 잘못되는데 직권을 했다가는 검찰청 고발당하고 수사받을 거니까 땅 주인이 뭐 하는데 신청하는데 이 사람 신청만으로 하면 또 문제니까 이웃집 사람이 뭐 받아오고 승낙이나 판결 받아야 되고 이거 받았을지라도 그래도 경계니까 뭐 해야 되고 측량인데 제목이 뭐가 돼요? 등록상 정정 측량이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스토리 하나 잡으시고요. 이게 가로 2번의 문제였고, 자 가로 3번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가로 3번은 뭐라고 바뀌었어요? 이 주제는 파란색 없는데 파란색 구해놨네요. 자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는 뭐가 잘못되어 있다.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으면 고치는데, 자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104번 땅인데 여기 소유자 갑인데 여기에 소유자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뭐도 나와요? 주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분의 뭐도 나오죠? 주민등록번호도 나옵니다. 토지장 때 보시면.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 한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고요? 그럼 잘못돼서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데 다시 책 보시고, 자 동그라미 1번 제목이 뭐예요? 기등기지. 2번은 미등기지인데, 자 거기 6줄 보신 다음에 다시 국어 실력 테스트 갑니다. 느낌이 옵니까 갑니까?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다고요? 이거야. 자 이렇게 예상합시다. 자 여기는 74년으로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사실은 84년생인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소유자의 이름이 잘못되어 있거나 주소가 잘못되어 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뭐 해야 돼요?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고치는데 거기 책을 봤더니 어떻게 고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으면 등기부가 있는 땅이라면 고민할 거 없다고요. 등기부가 있으면 자 막말로 갑이 못 뛰어오는 거예요. 팔아. 등기부에 나 몇 년생이다. 84년생이니까 고쳐달라고 신청하면 당연히 고쳐주고 소관청에서도 뭐 하는 거야? 이게 틀리네. 그러면 이것 보고 뭐 하는 거야? 직권을 고친다고요. 근데 이게 아직 뭐가 없는 상태다. 등기가 없는 상태인데 이분은 74년이 아니라 몇 년생이다. 84년생이다. 그러면 이제 고쳐야 되는데 뭘 보고 고쳐야 되는 거야? 이때는 뭐가? 등기부가 없잖아요. 주민등록 등본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증명서가? 가족관계 증명서로 고쳐주는데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소유자가 신청으로 고칠까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칠까요? 자 그럼 이거 다시 질문이야. 미등기질 때 주민등록번호 잘못되어 있다. 뭐 가지고 고친다고요? 가족관계 증명서. 직권으로는 정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찾아내야 됩니다. 책을 읽을 때 왜 책이 지루하냐면 주어진 거 그대로 내 머리에 그냥 쑤셔 넣으려고 하면 지루하잖아요. 근데 읽으면서 비교도 해보고 앞에 거하고 차이가 나고 그런 걸 내 머리가 발견해야 지루하지가 않거든요. 자 거기 1번에는요. 동그라미 1번에는 신청 또는 직권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 말입니다. 등기부가 있을 때는 소유자가 뭐 해도 되고 신청으로도 고칠 수 있고 직권으로도 고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아래쪽은 뭐라고 됐냐면 미등기지는 이 말밖에 없거든요. 신청이죠. 이 말이 없다는 말은 읽으면서 발견하는 여기는 뭐가 없네. 그럼 이건 왜 직권으로 안 될까? 왜 직권으로 안 될까요? 만약에요. 이 경우에도 직권을 하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여기 직권은 누가 직권을 하는 거죠? 소관청이에요. 그러면 쉬운 말로 아까처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명 받아서 지적과 공무원 A가 뭐 띄워보는 거야? 여러분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일 없이 떼보고 얘가 건늙어서 그렇지 74년이 아니라 84년이라 이걸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을 때는 등기부가 있으면 직권으로 고쳐준다고요. 뭐가 없을 때는 등기가 없을 때 직권으로 하게 되면 지적과 공무원이 여러분이 뭘 열어보라는 소리예요. 물론 필요할 때는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직접 열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때는 뭘로는 안 되는 게 직권 정정 안 되고 소유자가 뭘로? 신청으로 해요.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면서도 여기는 있고 없고 이런 걸 발견하면서 읽어야 책 읽을 때 재미가 있어진다고요. 올해 시험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내년 시험은 이쪽에서 나올 차례입니다. 결론만 외우지는 마시고 일단은 큰 틀인데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여기에 설명이 한 2페이지 더 늘어날 겁니다. 일단 이번은 큰 틀이야. 등록상 고치는데 무슨 정정하고 토지 표시 정정과 뭐로 나뉘고 소유자 오류의 정정. 토지 표시 정정은 직권 정정이냐 신청 정정이 나뉘는 거고 소유자 오류의 정정은 두 가지 목차가 등기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이런 식으로 큰 틀을 잡아두시고 내용은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서 넣으시면 된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